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3주 차에는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이제 잠깐 정리를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책을 볼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했었죠. 1주 차에는 뭘 했었냐면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음, 어떤 내용의 생각을 할 건지를 스스로 결정하는가, 아니면은 저절로 떠오르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화라고 하는 감정. 그러니까 우리 공부를 할 때 사실은 생각보다는 감정 때문에 공부를 못 하게 되거든요. 하기 싫다, 귀찮다, 어렵다, 뭐 이런 이제 느낌이나 감정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화를 알아봤죠. 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은 내가 화를 내야지 하고 화를 내는 경우는 적고요. 실제로는 화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한 발 뒤에 화가 일어난 걸 알게 되죠. 그 다음에 화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보면 우리 그 뇌에서 노드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만 사실 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 호르몬 분비를 누가 결정했냐 이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무의식의 뇌예요. 그 무의식의 뇌가 화 호르몬을 분비하는 이유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나를 생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가피한 일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공부를 하기 싫은 느낌, 생각, 감정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뇌는요,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싫은 느낌, 싫은 감정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내가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생각이 나는지 그리고 공부가 하기 싫다는 느낌, 감정이 내가 만드는 건지 아니면은 먼저 일어난 것을 내가 알게 되는지 이걸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나 그런 느낌, 그런 감정에 끌려가는 현상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자, 2주차 때에는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어보는 걸 해보자고 했었죠.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보기를 해보면 대부분의 생각들이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돼요. 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이 훨씬 많다는 거. 근데 이거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체주의를 잠깐 연습했었죠. 전체주의가 뭐냐면은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가 줄어들면, 그러니까 인간의 오감 중에서요, 시각이 한 70%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시각 정보가 줄어들면 감각이 차단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의 개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게 돼요. 그리고 하루에 10분 명상하기는 그 이제 뇌과학에서 밝혔죠. 그 우리 뇌에다가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자, 그렇게 했고, 자, 이제 사실은 이제 공부할 때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문제가 안 풀리고 이해가 안 될 때, 그죠? 그래서 필요한 생각과,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고 이해가 안 되면 두 가지 경향이 있죠. 한 가지는 도망가는 거, 회피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힘들게 버티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밖에 모른다고요. 도망가거나 애써서 막 끙끙거리면서 버티거나. 근데 이제 세 번째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리고 이해가 안 될 때 우리가 필요한 생각과 불필요한 생각을 구분하면서 편안한 상태로 어차피 생각은 나는 거니까 생각을 기다리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소크라테스나 공자님께서도 사실은 나는 상대방에게 지식을 전달할 방법이 없다. 그 사람이 지식을 받아들일 상태가 됐을 때 나는 전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2500년 전에 하셨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학원이나 인강이나 책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쓰죠. 근데 현대 사회에서 보면 인강이나 책이나 학원이나 사실은 준비가 대부분은 잘 되어 있어요. 뭐 차이는 조금 나겠지만 훨씬 큰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하면은 받는 사람의 상태가 차이가 훨씬 더 심해요.
지금 현대 이제 상황을 보면. 자, 그러면은, 받는 사람, 즉 학생은 어떤 상태여야 하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주의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수업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죠. 자, 시간이 지나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제 나름대로 이제 분류를 해봤는데, 무관심한 아이들, 이제 0단계라고 했는데, 무관심한 아이들은 그날 수업을 하고 나서도 대답을 잘 못하죠. 그럼 당연히 그 다음 시간이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대답을 못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날 배운 내용을 대답을 잘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배운 거를 다음 시간이나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물어보면, 어, 마치 처음 듣는 듯한 눈빛을 해요. 저는 그게 진실이라고 믿거든요. 왜냐하면 진짜로 처음 듣는 듯한 눈빛을 하고 눈이 동그래지면서 커지고 막 그래요. 근데 주의력이 높은 친구들은 그거 들었는데, 뭐 이제 이런 정도의 상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몰입 상태에서 이제 그거를 했던 친구들은 정확하게 대답을 하죠. 기억을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단순히 대답을 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쉽게 말하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해서 100점 받았어. 근데 다음 시간에는 하나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주의 상태로 공부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아이들이 자신이 어느 정도의 주의력을 쓰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의력을 더 높여 주어야 하는데 아이의 학습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시간을 늘리게 되죠. 뭐 학원에 더 보내고 공부를 더 하게 하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효과가 있었느냐를 보면 별로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오래 공부하기 싫으면 집중해서 공부해라. 왜냐면은 특히 영어 문법 같은 거 보면 몇 번을 반복해도 아이들이 제대로 기억을 못 하죠.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수업에서 뭘 했냐면은 글을 보면 생각은 저절로 나고 이해라고 하는 거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 파악이 되셨다면 그리고 글을 읽을 때 내가 하는 일은 글자를 보는 일밖에 없다. 그래서 나머지 정보 처리는 무의식의 내에서 다 해준다. 이것이 우리가 파악이 되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공부의 주체가 무의식의 뇌잖아요. 무의식의 뇌가 공부를 지속하게, 열심히 공부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은 주의를 내가 필요한 대상에 두는 거라는 거죠. 즉, 주의를 글자에서 떼지 않는 거.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가 하는 거는 그냥 주의를 유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글자를 처리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의 주의를 글자에다가만 두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전부 저절로 벌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문제를 푸나요?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를 기다리나요? 기다리죠. 그 기다릴 때 뭘 하죠? 수학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돌고 돌고 돌다가 번뜩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사실은 모든 과정, 모든 공부의 과정이 그래요. 영어도 우리가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문장들이 있잖아요. 한번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은 본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즉, 공부를 할 때 내가 하는 거는 주의력을 가지고 글자를 보는 것 또는 동영상을 보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어,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주의력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식을 전달하는 체계는 아주 잘 잡혀 있죠. 뭐 책이나 인강이나 학원이나. 근데 이 주의력을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잘 보지 못했어요. 제가 이런 수업을 하지만 이런 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 김지범이라는 친구는, 아니, 그 학생은 이제 공부의 왕도라는 이제 EBS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학생인데, 이 친구가 거기 보면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부 입학 예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이 38점이었어요. 100점 만점에. 그래서 너무 고민이 돼서 1학년 말에 수학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더니 수학 선생님이 센 문제지를 10번 풀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진짜로 그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 즉 아마도 2학년 3월 모의고사 같은데 6개월 뒤에 수학이 1등급이 나와요. 이 가능한 일인가요? 1학년 말에 수학 38점인 학생이 6개월 만에 수학 1등급이 됐다? 자, 그래서 저기 왼쪽 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 문제를 푸는데 제가 수학 성적이 보통 30점대, 40점대여서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자, 이 학생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센 문제지는 이제 그래도 C 단계는 좀 어렵잖아요. 뭐 당연히 안 풀리겠죠. A 단계도 아마 잘 안 풀렸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성적이면.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오른쪽 위에 게요. 6번쯤 풀다 보니까 저도 문제가 거의 다 풀리니까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이 학생이 처음에 세 번 볼 때까지는 처음에 1회 때 풀리던 문제에서 단 한 문제도 더 풀리지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을 푸니까 이제 거기 쌤에 있는 문제들이 풀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내가 좀 수학을 좀 하나? 그래서 이제 다른 문제지를 풀어봤는데 안 풀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왼쪽 아래 보겠습니다. 제가 한 권의 문제집만 계속 풀고 있는 것을 보고 친구들이 쟤 미쳤다고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수근수근 거렸다는 거죠. 막 다른 애들은 학원 다니고 막 문제집 풀고 막 하는데 이 학생은 문제집 한 것만 계속 반복해서 푸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열 번째를 풀고 이제 오른쪽 아래를 보면 좀 힘들 때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나오니까, 그죠? 어쨌든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자, 여기에 공부의 비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비밀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거 보세요. 공부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단계예요. 이때는 행복하죠, 아이들이. 그런데, 이 친구가 보면, 세 번째, 이제 이 친구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에서 3회, 세 번째 볼 때까지 단 한 문제도 풀리지 않았다 그랬죠. 사실은 공부에서 제일 힘든 과정이에요. 외적인 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자, 그런데 이 학생이, 어, 전혀 외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동일한 행동을 반복한 거죠. 그러면 어, 컵에 물이 넘치기 전까지는 우리가 컵에 물이 얼마나 찼는지 모르죠. 투명 컵이 아니라면. 그죠? 사실은 이때 우리 뇌에서 엄청난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두고 계속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이런 과정. 그죠? 보통 우리가 이 과정을 잘 못 견디죠. 하지만 이 학생은 견딘 거죠. 자, 그러면 3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공부의 2단계로 들어가게 돼요.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게 돼요. 처음에는 수학 공부를 해도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행위를 지속하다 보면, 아, 내가 뭘 모르는구나를 알게 돼요. 그때부터는 공부가 좀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4에서 6회를 풀었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안다고 착각하는 공부의 3단계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를 멈춰요. 그리고 학원에서도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진도를 바꿔버려요. 다른 진도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안다고 착각하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선생님, 제가 다 알겠는데요. 괄호친 거기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다 알죠. 근데 가로를 탁 뚫어 놓으면 거기는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게 이제 안다고 착각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친다면 풀리는 것도 있고 안 풀리는 것도 있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학생이 그 센 문제지를 6회 풀고 나서 다른 문제지를 풀어보니 잘 안 풀리니까 이제 다시 센 문제로 돌아온 거죠. 자, 그러면 이 학생이 이제 7에서 10회를 봅니다. 이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한 문제, 동일한 문제, 그죠? 예를 들어서 뭐 100번 문제다라고 하면 100번 문제를 푸는 시간이 단축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100번 문제를 푸는데 5분이 걸렸다면 7회 때, 8회 때는 3분이 걸리고 9회 때는 1분이 걸리고 10회 때는 그냥 머리로만도 다 풀 수 있는 상태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문제를 5분에서 머리로만 풀 수 있는 상태까지 간다면 그게 그 문제에 국한될까요? 아니면은 그 문제와 연관된, 그죠? 그 문제에 만약에 어떤 개념이 세 개가 필요하다면 그 세 개의 개념이 엄청나게 빠르게 작동하는 거죠, 머릿속에서. 그러면은 그 개념과 연관된 다른 것들도 맞물려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친구가 그래서 6개월 만에 수학 1등급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안다고 착각하는 상태에서 저절로 생각나는 단계, 즉 공부의 3단계에서 공부의 4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고등학교 수학에서 1등급 받기가 사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학생이 수학에서 어떤 공부의 원리를 터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1 때 수학 38점 받은 학생이 서울대학을 갔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첫 번째,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단계에서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단계로 아이들이 버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공부는 하는데 외적인 변화가 전혀 없거든요. 외적인 변화는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단계에서 안다고 착각하는 단계, 이때부터 변화가 시작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단계에서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를 가볍고 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재능을 만드는 뇌신경 연결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 뇌에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은 반복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반복을 무지하게 싫어하죠.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착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가기 전에 공부를 멈추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여기 안다고 착각하는 3단계에서 저절로 생각이 나는 4단계로 넘어가는 거는요, 대략 한 1에서 3단계까지 올 때의 시간의 한 20% 정도만 쓰면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사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해주면 저절로 생각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이들이 저절로 생각나는 공부의 4단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요. 3단계, 즉, 안다고 착각하는 상태가 되면 만족스러워져요. 왜냐하면 보면 다 아니까. 하지만 이것을 문제로 만나면은 이제 못 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3단계에서 공부를 멈추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해의 주체라는 착각을 먼저 버려야 돼요. 나는 무의식의 뇌를 그냥 돕는 보조 역할 정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자, 보세요. 반복을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몰랐는데 뇌과학에서 살펴보니까 반복을 하면 엑손이 뭐냐면요. 뇌신경이에요, 신경. 그러니까 정보 전달 통로죠. 그리고 마일린은 뭐냐면요. 전기선의 피복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을 해주게 되면 엑손과 마일린이 두꺼워지고 튼튼해진대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일린이 없게 되면은 이 엑손으로 이제 정보가 전달될 때 이렇게 옆으로 막 샌대요, 데이터들이. 근데 반복을 해주면 엑손과 마일린이 튼튼해져서 이제 정보 에너지 손실이 없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1차선에서 8차선이 되면 훨씬 차들이 잘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보 전달 속도가 향상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을 해주면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뇌에서 그 정보에 대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한 뇌신경이 점점 두꺼워지고 튼튼해진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게 다 밝혀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공부에 관련된 책은 웬만하면 다 읽어보거든요. 이런 책들을 쭉 보면 자, 보세요. 어, 이런 책들에서 보면요, 이해하려고 노력해라라는 말은 없어요. 공통적으로.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그냥 반복해서 읽어라. 애쓰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내용들이 공부법 책에 다 공통된 주된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애써라.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우리의 상식과 조금 반대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또 뇌과학에서, 데이비드 이글먼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뇌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인코그니토라는 책에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뇌에서 벌어지는 일과 의식은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 의식이 자꾸 끼어들기 시작하면 뇌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해되시죠? 무의식이 일하려고 할 때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해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이해하려는 의도를 자꾸 가져요. 그러면은 무의식의 뇌에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요. 무의식의 뇌는 쭉 치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나의 주의를 이해하려는 생각적으로 자꾸 보내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공부 열심히 해야지, 잘해야지, 안 틀려야지, 이해해야지는 전부 다 잡생각이에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나는 그냥 주의를 글자에 두고 보고 있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할 필요 없어요. 실제로 가만히 지금 부모님들이 공부하신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공부가 잘 됐을 때 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나요? 그냥 이해가 됐잖아요. 그죠? 시간이 빨리 가고, 벌써 한 시간이 지났네? 그 한 시간 동안 뭘 하셨어요? 그냥 보고 있었다고요. 그죠? 공부는 우리가 이해하려는 의도를 언제 가지죠? 공부가 잘 안 될 때. 자, 이해해야지, 잘해야지, 안 틀려야지, 전부 잡생각입니다. 그죠? 그런 생각조차 필요 없어요. 그냥 주의를 두고 보면 돼요. 그리고 반복해주면 돼요. 그러면 아까 공부의 4단계를 탁탁탁탁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도 그렇지만 저희 이제 학원에서 스피드 리딩 특강 같은 걸 하거든요. 영어 스피드 리딩 같은 거. 그다음에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을 처음에 하면 저는 이제 교과서를 읽히거든요. 사실은 시중 교재 중에 제일 좋은 교재가 교과서인 거 아세요? 제일 많은 전문가가 붙어서 만든 책이잖아요. 그죠? 출판사는 출판사 인원이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어, 어쨌든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들은 어쨌든 국가에서 무슨 어떤 기준을 줄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일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가르쳐 보면 정말 좋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되냐면요. 이해되는 것만 이해해. 이해 안 되는 건 읽고 넘겨. 근데 읽는 건 중요해요. 안 보고 넘기면 안 되고요. 읽으면 아까 우리가 이래서 저기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단계에서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단계로 무의식이 전환을 시켜줘요. 자, 그래서 이게 이해 안 되네 라고 내가 인식을 해주면 무의식 뇌는 그걸 메시지를 받아서 그걸 이해되는 쪽으로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2단계에서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단계에서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면서 읽으면 돼요. 그러면 힘들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힘든 이유가 뭐예요? 이해 안 되는 걸 이해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해의 주체는 누구죠? 무의식이잖아요. 무의식에 맡기고 나는 그냥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면서 그냥 쭉 읽어 나가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게 되는 단계에 와요. 그래서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단계에서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단계까지 가볍게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한테.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가능한가 싶으시잖아요. 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부가 다 똑같습니다. 자, 제일 왼쪽 건 뭐냐면요.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된 친구인데 이 학생이 중학교 2학년 때 저희는 이제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데 선생님 저 내일 과학 시험인데 과학 공부해도 돼요? 그래서 그래 공부해. 근데 뭐 공부할 거야? 문제집 풀려고요. 제가 그 학생을 잘 알잖아요. 문제집 풀 때가 아닐 텐데 이제 그래서 이제 교과서 갖고 왔니? 그래서 교과서를 제가 한번 읽어보라 그랬어요. 시험 범위를.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알려줬죠. 이해 안 되는 거냐 읽고 넘겨. 이해되는 것만 이해해.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1회 그 11분 16초가 걸렸고 15%가 이해된다 그랬어요. 자, 15%가 이해되면은 수업을 들은 걸까요? 안 들은 걸까요? 안 들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봐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쭉 가다 보니까 이제 한 7회, 8회 되니까 시간이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죠. 11분이 한 5분, 4분. 근데 보세요. 7회에서 8회를 보면 이해도가 45%에서 70%로 껑충 뛰어버리죠. 자, 이 친구가 뭘 했죠?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읽은 거죠. 자, 그러면 이 이해도를 높인 건 누구예요? 무의식의 뇌예요. 무의식의 뇌가 반복을 해주면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까 수많은 공부법 책에도 이해하려고 노력해라라는 말이 없다고 했죠. 그냥 반복해서 읽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10회를 읽고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과학을 80점 정도, 80점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다음날 선생님 저 오늘 역사 할래요. 한국사 할래요. 그래서 그래 공부해. 그랬더니 1회가 38분 정도 걸렸고 이해도는 한 25% 정도. 그래서 그냥 또 똑같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해되는 것만 이해해. 이해 안 되는 거 읽고 넘겨. 그러니까 읽기는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무의식이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정보를 넣어줘야 되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처음에 38분 걸리던 게 10회 때 11분이 걸렸죠. 뭐 대략 한 3시간 정도 공부했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날 80점대를 받아왔어요. 자,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는 뭐냐면요. 어떤 대학생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 뭐, 국내 안에 사이트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무슨 시험이 있어서 민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법 중에서 민법이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 학생한테는. 그래서 그러면은 민법에서 제일 어려운 챕터를 펴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 6단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고 이해 안 되는 거 읽고 넘기세요. 그렇게 이제 시켰더니 이 학생이 그 6단원을 19분 25초를 만에 읽었고 20% 정도가 이해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읽어보라 그랬어요. 또 읽어보세요. 또 읽어보세요. 또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여기도 보면 8회에서 9회 넘어갈 때 50에서 75%를 팍 뛰죠. 그리고 이제 10회 때가 되니까 처음에 19분 걸렸던 게 7분 만에 다 읽고 이해도는 80%가 올라간 거죠. 이 학생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6단원을 자기가 이렇게 뭐 총 한 2시간 정도 걸렸나요? 2시간 만에 80% 정도가 이해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수학뿐만 아니, 그러니까 이런 뭐 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에, 그러니까 사실은 뭐 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의도적으로 나누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보게 되면, 즉, 무의식이 할 일은 무의식이 하고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 카이스트 김대수 교수님이라고 계신데요. 생물학과에. 요새는 생명공학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현재 뇌가 어떤 상태인지 어디에 몰입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메타인지죠. 그죠? 뇌를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 아이들은 지금 그냥 따라갑니다. 뇌가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훈련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훈련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하면은 제목이 뭐죠? 내가 내 능력 100%를 다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돼 있죠. 자, 그죠? 내가 생각나는 대로, 감정이 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감정이 드는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대상의 주의만 이렇게 두고 있으면 나머지는 우리 무엇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처리를 해준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책 읽기 훈련을 하겠습니다. 자, 좀 카메라를 좀 켜주시고요. 조금 불편하셔도. 자, 책 준비 다 하셨나요? 자, 그러시면, 자, 아침이라 세수 안 하신 분들은 카메라 끄셔도 괜찮고요. 자, 이제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책을, 지금 얼굴이 안 보이셔서, 자, 이렇게 할게요. 채팅창에다가, 잠깐만요. 채팅창에다가, 자, 책 읽을 준비가 되셨으면, 그냥, 뭐, 숫자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책 읽기 준비가 됐다. 그래서 지금부터 12시까지 책을 보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네. 자, 준비되신 분은 1번 좀 눌러주세요. 이수연님 한 분만 준비되셨나요? 아, 네. 자, 그러면 우리 3분 정도만 책을 읽어볼게요. 자, 그런데 책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시냐면, 어, 잡생각에 몇 번이나 빠지는지 확인하면서. 이해되세요? 우리가 3분 동안에 무조건 잡생각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분 정도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죠. 근데 3분 동안에 책을 아예 집중도 못하는 학생도 있는가 하면 3분 동안에 무조건 잡생각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그만하라 그럴 때까지 3분 동안 책을 그냥 평상시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준비, 시작.
자, 그만. 자, 채팅창에다가 자, 3분 동안 잡생각에 몇 번이나 빠지셨는지 횟수를 좀 적어 주시겠어요? 자, 책을 읽으면서 나는 몇 번이나 잡생각에 빠졌는지. 네, 그쵸. 생각보다 많죠. 네. 자, 이거는 내가 잡생각에 몇 번이나 빠지는지 체크해야지라고 하면서 나중에 몇 번만 더 읽어보세요. 횟수가 확 줄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책을 읽을 때 그냥 읽었죠. 그러니까 내가 잡생각에 빠지는지 어쩌는지 몰랐어요. 근데 잡생각에 몇 번이나 빠지는지를 약간 염두에 두고 읽기 시작하면 지금은 뭐 5번, 4번 이렇게 되잖아요. 몇 번만 하면 그냥 한 번, 제로 이렇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요. 효율이 확 올라가는 거죠. 공부가. 자, 그다음에 조금 이제 바로 높은 단계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읽으시는 책의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단어에 시선을 초점을 맞춰 보세요. 자, 첫 번째 단어에서 오른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첫 번째 단어를 봐보세요. 자, 잘 보이시죠? 자, 다시 저를 보세요. 잠깐만요. 자, 첫 번째 단어를 보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아장아장 긋기 시작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넘어질까 봐 되게 걱정되는 상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를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 자, 그러면은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죠. 아이의 움직임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게 이제 그 스피드 리딩, 영어 스피드 리딩 할 때, 그러니까 사실은 글이기 때문에 한글이든 영어든 똑같아요. 자, 이렇게 글을 보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이게 자꾸 오른쪽으로 가려고 해요. 글을 읽기 위해서. 그때, 즉, 주의가 먼저 움직여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주의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데 불이야 그러면 내가 뒤를 돌아보기 전에 먼저 뭔가가 불이야라고 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 있죠. 그게 주의거든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어에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으면 자꾸 이 습관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관성이 생겨요. 그러면 주의가 가면 내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가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아이고요. 나는 그냥 아이를 따라다니는 거죠. 이렇게. 아이가 가는 대로. 그죠? 아이가 막 이제 놀잖아요. 그러면 그냥 뒤에서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그 느낌으로.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 30초만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잠깐만요. 네. 그냥 주의가 가는 대로, 그죠? 주의가 가는 대로 이렇게 천천히 따라가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하이 테크닉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주의를 첫 번째 단어에 두고요. 주의가 가면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준비 30초만 해볼게요. 준비 시작. 자, 그만. 자, 어떠셨는지 그 경험을 좀 채팅창에 적어주시거나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잘 되셨는지, 잘 안 되셨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든지 한번 적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네, 저는 그 책을 읽을 때 그 네.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조금 불편했어요. 네, 어떻게 그, 불편하셨어요? 저는 원래 책을 읽을 때 네. 문장이 그냥 한눈에 들어와서 읽는 편이거든요. 독서를 많이 하셨구나. 아, 그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신 분들이 한 줄이 그냥 한 줄이 들어오세요? 아니면 두 줄이나 세 줄이 들어오세요? 한 두 줄까지는 아니고요. 한 네. 문장에서 아니면 이렇게 음, 단락 한 두세 개 정도씩. 네. 그러면은 그냥 원래 읽으시던 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게 이 상태로 계속 하게 되면은 한 줄이 통째로 보이기 시작하고 나중에 두 줄, 세 줄이 동시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죠? 자,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연습, 자, 보세요. 내가 이해해야지 하는 의도를 가지는 건 뭐라 그랬죠? 무의식 의 뇌를 방해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주의가 먼저 움직이고 내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무의식이 이렇게 능력을 엄청나게 올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방해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원래의 이제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천천히 움직이거든요. 천천히 움직이는데 나중에는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계속 이게 빨라져요. 속도가. 네. 자, 그러면 그냥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음독이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사실은 지금 누구나 음독을 하고, 그러니까 속으로 읽고 있거든요. 책을 속으로 읽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눈이 점점 빨라지기 시작하면 이제 눈이 가는 속도하고 속으로 읽는 음독의 속도하고 충돌이 생겨요. 그죠?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은 음독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 눈의 속도보다. 근데 이런 식으로 책을 읽다 보면은 눈이 점점 그러니까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음독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게 돼요. 책 읽는 게. 근데 그냥 계속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충돌이 생기고 아 좀 불편해. 눈은 빨리 가려고 하는데 음독이 자꾸 발목을 잡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때 그냥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음독이 없어져 있어요. 음독이 싹 없어지고 이제 눈으로만 쫙쫙쫙쫙 넘어가면서 정보 처리가 쫙쫙쫙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요.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도요. 저녁 먹고 이렇게 슬쩍 앉아서 보기 시작하면 자기 전에 다 봐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내용이 기억에 남게 되죠. 그렇게 이제 변하게 돼요. 자, 자, 그러면 이제는 그걸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주의 그죠? 전체 주의 상태에서 자, 2번, 그죠? 2번을 진행한다. 자, 전체 주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생각의 개수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을 편안한, 고요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전체 주의는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죠? 정면을 또는 어떤 벽 같은 걸 보고, 이렇게 보면 내 눈의 초점이 어딘가에 맞게 되죠. 그죠? 그러면 초점을 떼는 거예요. 그럼 또 자동으로, 그러니까 우리 눈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계속 어딘가에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럼 초점을 맞추게 되면 정보가 들어오고, 정보가 들어오면 생각이 확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반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들이 왜 처음에 태어나면 얼마 동안 초점을 못 맞춘다고 그러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살아온 게 너무 오래돼서 초점을 안 맞추는 거를 잊어버렸어요. 네. 어쨌든 의도적으로 초점을 안 맞추고요. 초점을 안 맞추는 게 되면은 약간 멍해지고 흐릿해지고 하지만 전체를 보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되시면 다시 첫 번째 글자를 보시고 주위가 이동할 때 그냥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는 느낌으로 그렇게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3분 정도 드릴게요. 아시겠죠? 전체주의가 됐다 싶으면, 그러니까 좀 안 돼도 괜찮아요. 전체주의가 되고 생각이 좀 없어지고 마음이 좀 편해졌다 싶으면 첫 번째 단어에 초점을 딱 맞추고 있으면 이게 쓱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은 같이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준비 3분, 3분. 자, 시작.
자, 그만. 자, 또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전체적으로 그 네, 처음에 전체주의를 한 다음에 읽을 때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더라고요. 네네네. 네, 근데 중간에 잡생각이 조금씩 나면서 속도가 느려져요. 음, 그렇죠. 네, 생각이 너무 기죠. 자, 다른 네. 분들 어떠셨어요? 음, 그죠.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4주차 때 이제 몰입에 들어가는 걸 해볼 겁니다. 그래서 주의 훈련이 되고, 주의력이 좀 강해지기 시작하면, 몰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몰입되잖아요. 그러니까 몰입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뇌과학에서 밝힌 몰입의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한 가지만 할 때 몰입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 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요. 절대 몰입이 안 돼요. 왜냐면 세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초등학생들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거 할 때, 어, 이제 몰입을 유도를 하거든요. 주의를 훈련을 시키고 이제 몰입을 유도를 해주면 5분 만에 몰입이 돼요, 애들이. 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체화를 시키는 거예요, 체화. 그죠? 그러니까 전체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주의도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그죠? 뭐 한 뭐 100번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막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전체주의 해야지 하는 의도만 딱 있으면 바로 그 상태로 싹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몰입도 이제 몰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방법을 이해를 하고 그냥 잘 안 돼도 그냥 연습하는 거죠.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냥 공부해야지 하는 의도만 딱 생기면 의도만 이제 이게 생기면 그냥 바로 몰입 상태로 쑥 들어가요. 그 몰입 상태로 들어가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일단은 소리가 안 들리고요. 교실에서 친구들이 아무리 떠들고 우리 왜 그런 경험 있잖아요. 뭐 지하철 같은 데서 책 보다가 이렇게 정거장 같은 거 놓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소리가 안 들린 상태예요. 네. 그다음에 어, 그 책만 또는 그 문제만 이렇게 환해지고요. 주변에 약간 좀 어둑어둑해지는 거. 그다음에 시간 가는 거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더 깊게 되면요. 어, 이 그 몰입이 깊게 들어가면은 내가 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한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나는 가만히 있고 이렇게 그냥 저절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듯한 자동화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그거를 많이 경험한 친구들은 그냥 공부할 때 항상 그 상태로 들어가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어, 생각은 저절로 나는 거고 이해는 되어지는 거다라는 거를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체험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아, 진짜 글을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나네? 그다음에 이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되는 거네? 그러면은 이해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고 이해 안 되는 거는 읽기만 하면 되네. 읽기만 하면 무의식이 1회, 2회, 3회, 4회 반복될수록 이해도를 자꾸 높여주네. 그죠? 그러면은 내가 할 거는 뭐다? 글자의 주의를 두고 보는 것밖에 없다. 자, 그런데 글자를 볼 때도 이해해야지, 안 틀려야지, 뭐 잘해야지, 그것조차도 잡생각이다. 그죠? 그리고 전체주의를 통해서 일어나는 생각과 내 안의 부정성, 그죠? 인간 생각의 85%, 95%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연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줄어들면 나의 부정성이 줄어들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게 돼요. 그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거하고 엄마하고 한판 싸우고 나서 공부 시작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죠? 마찬가지로 미세한 차이지만 내 상태를 좀 더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로 만들고 공부를 시작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 이것도 사실은 원래 계획이 없던 건데,
자, 요걸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주위를 따라간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주위를 따라가는 게 스타트가 딱 걸리잖아요. 이렇게 이제 글을 첫 번째 단어를 보고 주위가 이동할 때 쭉 따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때 의도적으로 내가 싹 치고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무의식이 정보를 처리하는 게 딱 가동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주위가 가는 거를 따라가다가 이제 이게 이제 제대로 정보를 처리하기 시작하네. 그럼 내가 주위보다 앞서 나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앞서 나가는데 이게 너무 빨리 가다 보면 이해도가 떨어지는 순간이 와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그 전에 뭘 체크해야 되냐면은 나에게 맞는 적절한 속도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천천히 읽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근데 이해는 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글을 훨씬 더 사실 빨리 읽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글을 읽는 속도를 이렇게 늦춰놨어요. 일부러. 그죠? 이제 그래서 나에게 맞는 속도를,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평상시, 평상시 속도대로 글을 읽어보세요. 한 3초 정도. 오케이? 자, 시작. 자, 어떠세요? 잘 이해되시죠? 자, 인데, 10% 정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시겠죠? 속도를 높입니다. 이해도는 떨어져도 괜찮고, 안 떨어져도 괜찮고. 자, 속도만 높이시는 거예요. 자, 해보시겠습니다. 준비. 평상시보다 10% 빠르게 감각적으로 갑니다. 시작. 자, 그만. 이제 20% 올립니다. 20%, 10% 올립니다. 자, 이해도는 상관없이 그냥 속도만 올려보세요. 준비, 시작. 자, 그만. 자, 이제 30% 올립니다. 130% 잃는 거예요. 준비, 시작. 자, 그만. 이제 140으로 읽습니다. 140, 140. 자, 시작. 자, 이제 마지막 150으로 갑니다. 150. 자, 시작.
자, 그만. 자, 우리가 100에서 150까지 속도로 읽어봤죠, 그죠? 자, 이해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속도를 적어주세요. 110, 120, 130, 140, 150 중에서. 이해도가 떨어지는 속도가 있었죠, 그죠? 자, 그 속도를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120, 130, 그죠? 자, 어쨌든 150, 100에서 150 사이에 이해도가 떨어지는 속도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이해도가 떨어지는 속도가 130이면 나는 120까지는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확인한 이유가 뭐냐면 무의식의 내가 어느 정도 속도로 읽어도 되는지를 사실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의식의 내가 속도를 점점 올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30에서 이도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120까지의 속도로 읽어도 되는 거죠. 20%가 빨라진 거잖아요. 자, 아이들 입장에서 보세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학교 공부를 포함해서 뭐 한 12시간 정도를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학원 가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랬을 때 20%의 시간은요, 하루에 2.4시간을 더 공부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1년이면 그냥 300일을 공부한다고 치면 얼마예요? 600에 한 700시간을 더 공부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읽기 속도를 찾는 게 1년에 700시간, 700시간 못 따라옵니다. 어떻게 700시간을 더 공부하겠어요? 그래서 읽기 속도 최적화가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읽기 속도를 측정해 보면 그 이게 속독하는데 이런 데 보면 그 읽기 속도를 측정하는 그게 있거든요. 지표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 아이들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냥 같은 한 반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똑같은 읽기 속도를 가질 거라는 착각이 드는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막 몇 배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겠어요? 지식이 문제겠어요? 아니면 습득하는 상태가 문제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속도가 우리가 일부러 천천히 읽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그럼 잡생각이 일어나요. 속도가 빠르면요, 잡생각은 없는데 이해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글을 읽으실 때는 자신의 최적 속도를 잡생각이 나는지 이해도가 떨어지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보시다 보면요, 신기하게 우리가 속도에 염두를 두다 보면 속도가 계속 빨라져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스피드 리딩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아이들이 최소 2배에서 4배까지 빨라져요. 이게 리딩하는 속도가. 네. 그렇게 변해가요. 그다음에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는 사실은 잡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숙제는 당연히 뭐겠어요? 숙제는 책 읽기겠죠. 그죠? 자, 오늘 연습한 거를 토대로 책 읽기를 연습하시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다음 주 마지막 시간이죠, 그죠? 마지막 시간에 몰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습 안 하시면 몰입에 잘 안 들어가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Q&A 잠깐만요. 녹화 좀 끄고요.